서울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고 국가 애도기간 선포로 예정된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청의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추모객들이 헌화와 묵념을 하며 사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54명. 이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한 20대 여성인데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시신을 대전으로 이송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종료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공서 건물 앞 국기 개양대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정당들은 정책 현수막을 떼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으로 바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예정됐던 행사들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전면 취소됐고 올레꾼들을 위한 셔틀버스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집합하는 축제를 준비했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많이 아쉽지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들 생각했을 때는 취소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 민속촌의 DJ 파티 등 도내 관광지에서 계획됐던 헬로윈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아예 그냥 종료했어요. 포토존하고 뭐 조명 등 뭐 할로윈 관련 소품들 뭐 이런 거 그냥 다 철거해버렸는데. 정부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 행사나 축제 등의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의 밀집지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선 8기 새 도정과 새로운 교육수장 취임 이후 첫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내년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교통비가 지원되고 주차난이 심한 도심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12대 교육행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참석해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 제주도와 교육청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통학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지원 못 받던 부분이 정리됐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북촌초와 성산초, 김영초 등 8개 학교에 대해 2025년까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동 지원합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무상 급식비는 올해 하반기 단가를 유지하고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 총 예산 대비 6.5% 인상합니다. 또 4.3 명예교사 위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포화 상태인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시설 지하화를 통한 악취 저감 방식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를 취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시설 현대화 공사를 마친 서울시 강서구 서남물 재생센터, 영등포와 관악, 동작과 구로 등 서울 서남부 지역 9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서 처리하는 하수량은 하루 163만 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하수 처리 시설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홍보관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하수는 한강 수질보다 깨끗한 수준으로 처리돼 방류되고 처리수 가운데 3,000톤은 청소용이나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출돼 있던 하수 처리장 시설이 지하화되면서 끊이지 않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하로 넣으면서 이제 상부가 이제 공원화되고 지하에 이제 악취는 별도로 다 이제 포집을 해서 탈취기를 거쳐서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가 사라지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하루 평균 6,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죠, 지금 현 상태에서. 그전에는 그냥 오염이 되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위에다 공원을 설치해서 아주 깔끔하게 좋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산책하기 좋고요. 하루 처리 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확충하고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최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남물 재생센터처럼 주민 친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MBC는 일본의 산인 지역 방송인 TSK와 날로 심각해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 조사에 나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접한 일본 이즈모시 미나토하라 해안. 고교 자원봉사 학생들이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며 신다 버린 운동화에 각종 폐어구까지 1시간 만에 무더기를 이룹니다. 국경 없는 바다이다 보니 쓰레기 국적도 제각각. 일본 국내 쓰레기는 물론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플라스틱통과 막걸리병까지 눈에 띕니다. 더 멀리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밀려온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日本のゴミも多かったんですけど、中国とか韓国のゴミも意外とあった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해양 쓰레기 수거는 제주 해안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SNS를 통해 모인 도민들이 1시간 만에 주운 쓰레기는 14포대 660리터. 과자 봉지와 캔 등 국내 쓰레기부터 어업용 부표와 페트병 등 중국에서 밀려온 것과 일본에서 건너온 쓰레기까지 역시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동쪽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해외에서 쓰레기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특히나 중국 쓰레기가 많이 몰린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일본과 제주에서 각각 특정해안 100m 구간을 정해 실시한 이번 쓰레기 수거 조사에는 양국의 고교생과 자원봉사자, 스텝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두 나라 참가자들이 각각 종합해 오는 12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국경 없는 바다의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봉사단체와 식음료 매장들이 참여해 쓰레기를 주워오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사를 소개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해녀 문화 등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두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11월의) 첫날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는데요. 에코랜드 남조로 부근인 동쪽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햇볕이 들면서 차차 거치겠고요.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 청명하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동부 지역 14도, 산지 성판학은 9도 안팎으로 가장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가운데 마라도와 가파도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6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이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무리한 조업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부터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14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를 위해 한국거래소, JDC, 제주은행 등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기관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컨설팅,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연면적 6,500제곱미터의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도내 40개 하나로마트에 제조업 상품을 공급합니다. 특히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보관 물품을 현재 15만 개에서 110만 개로 대폭 늘려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제주 상위군경 복지회관에 목욕탕 개보수 공사가 완공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이도이동에 지난 1995년 준공된 상위군경 복지회관은 건물 노후화로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6억여 원이 투입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됐으며 지하 1층 310제곱미터의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새로 갖췄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배출된 생활 폐기물은 하루 평균 1,17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관광객을 포함한 제주 인구 평균은 85만 8천여 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3kg으로 0.2kg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